5분 책방. 오늘은 글을 읽고 얘기해봐요. 뭐에 대한 글이에요? 요거는 이제 공공재하고 공유재. 네. 공공재하고 공유재 이런 게 있죠? 공공재는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공유재는 예를 들어서는 국방. 공공재가 예를 들면? 공유재는 네. 어장, 공원, 그다음에 공용주차장, 지하수가 있고, 공공재는 국방, 치안, 공기, 불꽃놀이. 그러면 차이가 뭐예요? 공유재는? 일단 공유재는 경합성은 있지만 배타성은 없고, 공공재는 경합성도 없고 배타성도 없는 자원이에요. 경합성이 뭔데요? 그러니까 경합성이라는 게 경쟁? 그렇지. 내가 많이 쓰면 줄어드는 거죠. 공용주차장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누가 빨리 와버렸어. 그럼 못 쓰죠. 네. 그리고 배타성은 없다 아니면 야 너 오지 마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죠? 누구한테나 다 개방돼 있기 때문에 너는 여기 오면 안 돼라고 할 수 없고, 공공재는 경합성도 없고 배타성도 없으니까 우리나라 우리나라 군인들이 우리나라 지켜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민서가 얄미우니까 민서는 안 지켜줄 거야, 이거 가능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치안도 이상한 사람들도 신고하면 다 가야 되고요. 공기와 불꽃도 누구나 누리고, 그다음에 경쟁하지 않아도 되고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공공재하고 공유재에 얘기해서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1968년도에 생물학자 가렌 하딘이 제시한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건지 소개해 보세요. 공유지의 비극. 공유지의 비극. 이제 가렌 하딕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모두가 각자의 이익만을 추구하면 결국 공동 자원이 고갈되고 전체가 피해를 본다. 그렇죠. 라는 이론이죠. 공공 목초지에서 한 마리씩 젖소를 키우기로 했거든요. 이거 중3 영어 교과서에 오늘 나와가지고 선생님이 가르쳤던 내용이거든요. 공공 목초지에 한 마리씩 키우기로 했어요. 근데 이거 어차피 무료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나도 몰래 하나 더 가져와 볼까? 한 마리 더 가져와도 사람들 모를 거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아이가 많은 또 친구한테 너도 한 마리 가져와, 아무도 모를 거야 이러다가 기하급수적으로 젖소의 수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먹을 풀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 목초지 자체가 아예 파괴돼 버리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뭘 깬 거죠? 신뢰를 깨고 규칙을 깨는 행동을 하면 이 공유지 자체가 아예 형성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공유지하고 공공재라는 공유성과 공공재에 대한 얘기를 한 이유는, 우리가 눈치나 얄밉다라는 개념을 쉽게 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 사람한테 눈치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좀 뭔가 신호를 줬는데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지금 상황이 흘러가는데 반대되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다거나, 누가 싫은 티를 냈는데 그거 행동을 계속 하거나, 애초부터 눈치가 있으면 상대가 싫은 말을 하지 않죠. 아주 특별한 맥락이 있지 않는 한. 그러면 얄밉다라는 형용사는 언제 써요? 얄밉다. 주는 거 없이 얄밉다, 이런 말 쓰죠 사람들이. 네. 그 말이 전부예요. 주는 거 없으니까 얄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기만 하고. 그렇지. 자기가 기여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 팀플 같은 걸 하는데 자기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림만 그리던 애가 선생님이 칭찬하니까 저도 열심히 했어요 라고 얘기해가지고 여러 사람을 화나게 한다거나, 그 다음에 뭐 모여서 쓰레기를 버리기로 한 날 쓰레기 버리는 날 안 오고 나서 쓰레기를 안 가졌다고 막 불평 불만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자기 의견하고 이권은 챙기려고 하는데 노력은 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약간 이런 면이 있고, 괜찮으면 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 무임승차를 하지 않아, 이거는 좀 스스로를 모르는 생각이에요. 그래도 될 때 우리도 모르게 무임승차를 하게 돼요. 거기에 대한 벌을 받지 않거나 거기에 대해서 뭔가 비난을 받지 않을 게 너무 분명하면 사람은 우리도 모르게 무임승차를 해요. 부끄럽게도. 사람 자체가 약간 왜냐면 내가 편한 걸 추구하니까. 그죠? 그러면 얄미운 사람의 특징이 대부분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잘 모르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얄밉게 행동하면 나한테 개이득이라고 생각해서 이 행동을 하는데, 이렇게 총체적으로 보면 개이득이 아닐 경우가 더 많잖아요. 자기가 여러 사람이 같이 탕수육하고
짜장면 시켜서 먹는데 탕수육은 같이 먹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은 공유제인 거죠. 그죠? 못 먹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짜장면은 다 각각 먹었으니까 거기에다가 공유제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 두 아, 개 중에 왜냐하면 공공재는 줄어드는 게 아니니까. 근데 공유제는 아, 내가 많이 먹었어. 여러 술 먹었는데 내가 다 먹으면 누군가는 못 먹죠. 그러니까 경합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짜장면은 다 하나씩 먹었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그러면 욕심을 내 가지고 자기가 한 입 먹고 탕수육 놔두고 한 입 먹고 탕수육 놔두고는 굉장히 얄밉죠. 그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사람들이 알면 당신은 그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고 싶지 않겠죠? 먹는 거 보면 대부분 다 알거든요. 좋은 것만 지가 먹는다 이러면 좀 얘는 모든 행위에서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죠. 아, 무임승차라는 말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무임승차는 뭘까요? 프리라이더라고 하죠. 뭐죠? 그러니까 아무 조건도 없고 그러니까 준 것도 없는데 음. 받기만 하고 음. 바라기만 하고 더 성장하기 바라는 사람. 예를 들면 무임승차자는 누가 있을까요? 음, 역사상의 인물을 얘기해도 돼요. 누구? 세금을 내지 않는 고위 관리들 그런 사람 있어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은 안 내고 엄청난 호화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18세기의 프랑스 혁명 직전의 귀족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안 내. 근데 아주 사치스럽게 살아. 누구 돈으로? 백성의 돈으로.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었죠. 아, 세금을 회피. 세금을 안 내고 근데 그 호화로운 막 파티와 그 멋진 음식들은 다 자기들이 다 즐긴 거죠. 그리고 그 얄미운 사람들의 특징이 메타 인지가 부족하다라고 했죠. 맞아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걸 정말 메타 인지에 대해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깨어 있게 되는 걸 싫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소크라테스한테 악령이 들었다 하고 막 덮어 씌우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보통 코미디나 풍자는 대부분 다 메타 인지거든요.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모르는데 그걸 누가 풍자하고 희화화하니까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제이미 막 이래가지고 막 뭐뭐 하지 않아요 막 이런 엄마에 대한 밈을 막 만들었어요. 코미디언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엄청 긁히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지 타자화를 통해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지 않아요 뭐 이런 말이 되게 불편했다는 걸 자기도 알고 안 거죠. 그리고 근데 역사상으로 얄밉거나 무임승차를 하거나 아니면 메타인지가 부족하거나 답정너를 계속 반복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인물들은 계속 그렇게 살아남아서 유전자를 남기고 또 다시 살아남을까요? 왜요? 이유가 왜냐면 뭐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되게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특징이잖아요. 그럼 배제가 돼야 하잖아요. 근데 왜 배제되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은? 그때는 약간 좀 그래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좀 자기 약간 자신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너무 근자감이? 우울해하지 말고 음. 우울해하지 않고 그냥 자기를 잘 나서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한 명쯤은 어찌저찌 해서 꼬이지 않나. 뭔가 이렇게 의기소침해지지 않은 그런 좀 긍정적인 매력으로 살아남았다. 그죠?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되게 집단의 생리에 되게 민감하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무임승차자들은.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득이라고 한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따르는 사람이기도 해요. 무임승차자가. 그래서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죠? 대신 협력을 할 때는 그 사람 많이 배제시키겠죠. 협력과 경쟁의 대상은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뭔가 수능자로서는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처음에 살아남기 전까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가 배부르고 등이 따셔지니까 그런 성격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살아남기 전까지는 그렇게 되지 않았겠지만 뭐 그런 거랑 똑같죠. 뭐 세금은 내기 싫고 복지는 많이 받고 싶은 그런 마음 있잖아요. 돈은 내가 내는 세금은 1년에 뭐 100만 원도 안 되는데 받는 복지는 1,000만 원이 넘어. 이것도 답정너로 할 수 있죠. 아니 답정너가 아니라 그 무임승차를 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무임승차에 모두 취약해요. 그렇게 되고 싶지만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하니까 되게 불편한 거예요. 나는 하고 싶은데 나의 평판이나
나의 이미지 때문에 못하는데 얘는 무임승차를 하고 있어. 그럼 되게 거슬리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보면은 팀워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되게 주도적이고 되게 열심히 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그 애가 똑같은 열정적인 애가 5명이 있으면은 그 그룹은 좀 이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임승차 하는 애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아이를 다 이렇게 뭐 신뢰와 뭐 협력을 바탕으로 좀 변화를 시켜야지 리더만 5명 있는 그룹은 망하기 십상이죠. 그래서 무임승차자도 어쩌면 수능을 체제를 수능하는 면에 의해서는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지나치면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죠. 민서는 눈치가 없다, 아니면 얄밉다, 얘 메타인지가 떨어진다, 아니면 답정너가 있다라고 보이는 아이들의 특징이 있다면 뭐예요? 특징이요, 걔네들? 얘네는 싫은 티를 사람들이 내잖아요. 그거를 아예 읽지 못하는 거예요? 읽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능력의 읽을 생각이 부족이에요? 없는 태도의 부족이에요? 읽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뭐 무슨 말을 하면 막 비웃는다거나 웅성웅성 한다던가 뭔가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피드백을 막 주잖아요. 근데 그 행동을 계속하는 이유는 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반응을 하는 걔가 이상하다? 걔가 이상하다 생각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너무 그러니까 너무 강해서 별 신경을 안 쓰는 경우도 있고. 신경을 안 쓸 수도 있다. 그러든지 말든지. 물론 인생에서 뭐 주변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된다고 하는 거를 신념을 갖고 믿고 의지를 하는 거는 뭔가 그걸로 진취적인 행동을 하는 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상대랑 상관 있는 그런 사회성의 부분이 있을 때는 상대 반응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상대 반응 없이 어떻게 그 사람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줄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뭐 이제 그런 경우는 있죠. 야, 어차피 그거 해도 안 돼, 하지 마. 이런 경우는 그냥 상관없어, 할 거야. 이건 괜찮아요. 내가 원하는 거였고 네가 된다고 하든 안 된다고 하든 나는 할 거야라고 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게 그런 뚝심마저 없다면 어떻게 다 모든 사람이 고단한데 그 사람만 성공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럼 뚝심은 필요하지. 근데 그거 말고 상대를 대하는데 상대가 원하지 않는 걸 자꾸 얘기하면서 맞지 나는 그렇지라고 얘기하는 건 좀 무섭다. 이거 정말 좀 무섭지 않나. 그럼 장점을 꼽자면 메타인지가 부족하고 답정너의 나이에 장점이 뭘까요? 그래도 있지 않을까요? 자존감이 높은 거? 아하. 그래서 자존감이 높아서 우울하지 않다. 맞아요. 본인을 자꾸 돌아보고 뭐 이렇게 반성하는 애들은 약간 우울한 그런 게 있어요. 자꾸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침잠을 해요. 집안에 막 들어가 있고 같이 놀자고 해도 안 나오고 그냥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 특징은 내 기준에 맞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면 아예 결혼할 생각을 안 해요. 아예 결혼하기도 싫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안 맞으면. 근데 좀 이렇게 답정너나 좀 뭔가 메타인지가 없는 아이들은 그냥 맞춰서 또 결혼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결혼하는 거 자체가 신기하네. 근데 결혼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뭐 함부로 대하고 좀 비인격적으로 대우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타인의 감정에 좀 무딘 거? 그게 좀 장점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옆에 사람은 피곤할 수 있지만. 그죠? 선생님이 그때 무슨 TV 봤는데 그 조증 페이지라고 해가지고 이게 우울증이 있고 기분이 좋을 때가 있잖아요. 좋을 때가 있고 우울할 때가 있잖아요. 좋을 때는 그 조증 사파라고 해가지고 세상의 모든 걸 할 수 있고 막 내가 100억 부자고 1000억 부자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우울할 때는 침대랑 한 몸이 되고 그다음에 누워가지고 어디 소파에 막 누워 있고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그거 보고 약간 선생님 찔리더라고요. 선생님이 약간 그러니까 비합리적으로 자신감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성격이 아닌데도 그럴 때 뭐지? 이라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이거 뭐지? 위험할 수 있겠구나. 근데 그런 것까지 없으면 세상을 사는데 너무 사람이 재미가 없잖아요. 사람이 자극과 반응이 있는데 내가 자극은 못하고 반응만 하면 인생이 너무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선생님 스스로에 대해서 뭐 되게 원대하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남이 볼 때는 쟤 조증사파구나. 저 조울증 사파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뭐 메타인지라고 할 수 있죠. 남이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죠? 민서는 어때요? 남들이 안 된다고 하는 일에 대해서 된다고 느껴지는 일이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남들이 안 된다고 한 적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제가 막 그렇게 앞에 나설 때 막 자존감이 높고 막 그렇진 않거든요. 나도 그렇게 앞에 나서는 타입은 아니에요.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생각보다 그러진 않아요. 그래요? 전혀 없어요? 네. 민서 자신감이 없나요? 그렇게 있잖아요. 왜 자신감이 없어요? 자기 확신이 없는 편이에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타고나기는 옛날부터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자신감이 없게 타고난 거예요? 그거보다 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지금 있는 거보다.
아니 지금 좀 편하니까. 지금 있는 것보다 더 있어야 한다고요? 네. 그건 조증사파입니다. 아니. 사람들이 뭔가 자기 잘못을 인정할 때 약간 스트레스를 받긴 하거든요. 근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합리화를 하는 경우 있잖아요. 얘가 그래서 얘가 나한테 거짓말을 하게 만들었어. 얘가 나를 화를 내게 만들었어. 이러면 스트레스는 안 받을 거예요. 그죠? 본인의 스트레스를 푸는 방면으로는 되게 좋죠. 그죠? 근데 보통 이게 개그의 소재가 되거나 웃음거리가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메타 인지가 없거든요.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취급을 받는지에 대한 걸 모르는 거죠. 그죠? 친구 관계에서도 그런 걸 본 적 있나요? 많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거 예를 들어도 되나? 예를 들어도 되죠. 그 본명을 밝히지 않고. 뭐 초등학교 때 친구라든가. 아니 뭐 자꾸 우겨요? 뭐가? 자기가 맞다고? 그러니까 아니가 되게 재밌는 광경을 본 적 있는데 친구의 친구인데 이제 별로 친하지 않고 인사만 하는 정도인데 걔가 되게 고집이 세고 자기 말이 맞다고 무조건 우겨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친구도 또 그 친구야 된 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도 똑같이 고집 세고 자기 말이 맞다고 우겨요. 근데 네. 처음에는 약간 숨겼다가 이제 점점 본색을 드러내는데 계속 둘이 싸우는 거 보고 자기 말이 맞다. 자기 말이 맞다. 서로 똑같은 애들끼리 싸우는 거네요. 하긴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나는 엄청 막 수다스러운 사람이 자기 언니가 전화 왔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받지? 그랬더니 우리 언니는 한 번 전화하면 전화를 안 끊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웃었죠. 근데 그 사람이 정말 맑은 얼굴로 물어봤어요. 왜 웃어? 한마디로 하자면 지금 공유지, 공공재, 공유재, 그 다음에 메타인지, 무임승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그 다음에 그 협력 이런 말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네, 저 궁금한 거 있는데 네. 공유제 우리는 좀 단점을 좀 파고들었잖아요. 공유제의 단점? 네, 좀 파고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경합성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떤 사람은 많이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죠. 그에 비해 조금 할 수 있다. 이게 좀 단점이라는 거잖아요. 차별이 있을 수밖에 아니 없다. 그러니까 근데 공공재에 그럼 단점은 없나? 공공재는 이게 무한하거든요. 네. 무한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쓰다 보면 큰일 날 수가 있어요. 환경 같은 거. 바다 같은 게 누구한테나 그게 배타성이나 이럴 수도 있고 그게 잘못 쓰이면은 그 탄소 배출량 같은 거 있잖아요. 지구가 온난화되는 건 세상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과잉하게 사람들이 쓸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과잉한 거를 과잉 소비로 인해서 실패할 수 있죠. 다 쓰다 보니까 다 녹아가지고 북극곰이 살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탄소 배출량이 우리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자원 시장이 무한하다라고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과잉 소비를 위해서 실패가 될 수 있고 공공재는 공급 부족이 문제가 될 수 있죠. 너는 먹는데 나는 왜 못 먹어? 막 이런 식으로. 그럼 국방하고 도로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도로는 누가 사람이 다 썼어. 혼잡한 도로. 이거 공유제일까요? 공공제일까요? 혼잡해진다고 했잖아요. 공공재. 그런데 경합성이 있죠. 어떤 사람이 많이 사용하면은 들어가는데 혼잡스럽잖아요. 그럼 공유지. 그다음에 공유제예요. 그리고 치안 같은 거, 국방 이런 거는 어떤 사람이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내가 사용을 못하고 이런 건 아니죠. 그렇죠. 경합성은 뭐라고요? 경합성은 이제 경쟁하고 이제 누구는 많이 쓸 수 있지만 그에 비해 오픈런을 하는 거예요. 막 달려가가지고 막 줄 서 있고 이런 거죠.